오늘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신입 바리스타가 들어왔을 때 에스프레소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신입 바리스타가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스퀘어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블렌드 중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블렌드는 스탠다드 블렌드거든요. 스탠다드 블렌드를 기준으로 추출하는 레시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두 20g, 그 다음에 총 추출량은 38g, 그리고 추출 온도는 94도, 그 다음에 추출 압력은 9bar, 추출 시간은 32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루틴으로 해서 추출을 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이 도징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징컵을 저울에 올려서 0점을 먼저 잡고 그라인더에 도징컵을 넣고 설정된 버튼을 눌러서 도징을 하면 이제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덜어내고, 좀 부족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라인더에서 다시 담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20g을 맞추는데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는 0.1g이에요. 그래서 19.9g, 20g, 20.1g까지는 허용을 하고, 그거보다 적으면 더 담아야 되고 그거보다 더 많으면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포터필터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이유는 이전에 추출했던 커피 찌꺼기 같은 게 묻어 있을 때는 추출에 어쨌든 좀 부정적인 잡미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기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원두하고 물이 만나면서부터 바로 추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추출된 커피에서는 또 과다 추출이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추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포터필터 안에서는 물기가 없도록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징컵 안에 추출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로 인해서 이렇게 벽면에 좀 붙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킹하기 전에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주고, 그 다음에 도징컵에 담겨져 있는 원두를 포터필터에 옮겨 담습니다. 포터필터를 뒤집은 상태에서 같이 뒤집어 준 다음에 이 상태로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지 않고 포터필터를 가볍게 흔들어 주거나 탬핑 매트에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이렇게 아까보다는 평평하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손가락으로 가운데 쪽으로 그러니까 살포시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볍게 탭핑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수평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탬핑할 때 탭핑 작업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패킹이 끝난 상태에서 탭핑을 하면 안 되는 거지 패킹을 하는 작업 안에서는 탭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원두가 이 바스켓 안에서 골고루 잘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는 탭핑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수평이 맞을 정도의 탭핑을 해준 상태에서 탬핑 매트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링 툴이라고 하죠. 이 툴을 이용해서 레벨링 작업을 통해서 이제 수평 작업을 해줄 건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저희는 이 높이를 고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cm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높이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 레벨링 툴이 하는 역할이 수평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원두를 좀 고르게 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높이만큼 눌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탬핑의 작업을 대신 해준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링 툴만으로도 어느 정도 탬핑의 압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높이를 좀 얇게 쓰고 탬핑을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바리스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탬핑의 압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커피 추출함에 있어서 편차가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탬핑의 압력을 어느 정도 일관성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이 높이를 거의 좀 탬핑의 최대 범위까지 늘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기준에서는 1cm 정도의 높이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링 툴 같은 경우에는 포터필터 위에 올려놓고 누르지 않고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만으로 회전할 수 있게 가볍게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탬핑으로 가볍게만 눌러서 패킹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터필터 사이에 붙어있는 원두 가루들은 한 번씩 털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출한 지 시간이 좀 오래됐다 하면 기존에 있는 열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수를 한번 빼주고 포터필터를 체결한 다음에 저장된 값으로 추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이 완료가 됐는데 설정한 그대로 추출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출이 끝난 포터필터는 물로 잘 헹궈가지고 그룹 패드에 결합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를 정말 저울로 추출할 때마다 다 계량을 하시냐라고 늘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는 다 계량합니다. 뭐 100이면 100잔, 뭐 1000이면 1000잔 다 계량해서 추출을 하는데 뭐 처음에는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번거롭지가 않고 이게 사실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안 하면 사실 저희 기준에 맞는 커피 자체가 추출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 설정해 놓은 기준치대로 추출이 안 되면 저희는 이 커피를 폐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폐기하는 게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차라리 계량을 해서 정확하게 추출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100% 다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준으로 삼는 거는 초수예요. 초수 32초가 기준인데 32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초 29초에서 35초까지의 커피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 커피는 폐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만 사용을 하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맛있으니까? 그 커피 안에 있는 커피가 그래도 이제 소비자한테 제공했을 때는 괜찮은 커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9에서 35초 사이에 커피만 사용을 하고 길게 추출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인 쓴맛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추출 시간이 좀 짧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싱겁다? 좀 산미가 좀 도드라지면서 바디감이 없다? 이런 정도의 커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9초보다 짧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러면 저희는 분쇄도 조절만 합니다. 조금 더 곱게. 그리고 추출 시간이 좀 길게 나왔다. 그러면은 분쇄도를 조금 더 두껍게 변경하는 식으로 저희는 그라인더의 메쉬감만 조정을 하고 사실 커피 머신의 어떤 물량이나 이런 거는 전혀 제어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장한 추출 레시피의 물량만큼 정확하게 물을 흘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 기계가 정확하게 제어를 해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추출을 계속 해서 계량을 해봐도 그 추출 범위 안에 벗어나는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커피 머신의 어떤 물량 세팅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건들지를 않고 분쇄 입자만 변경을 하는 편입니다. 분쇄도를 조절하는 거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모래하고 흙을 비유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양의 모래하고 똑같은 양의 흙을 놓고 동일한 양의 물을 흘렸을 때 당연히 이제 모래가 물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흙은 좀 천천히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추출 시간이 조금 짧았을 때는 얘가 이제 모래처럼 분쇄 입자가 두꺼워서 빨리 떨어지는 거니까 흙처럼 조금 고운 쪽으로 분쇄도를 변경을 해주는 거고 추출이 너무 길게 나올 때에는 얘가 지금 흙처럼 너무 고운 상태이니까 모래처럼 조금 두꺼운 쪽으로 분쇄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흙하고 모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분쇄도 값을 조정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거래처나 이런 데 가서 추출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커피 추출량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38g을 추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40g이 나오고 어떨 때는 36g이 나오고 좀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커피 머신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한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가의 하이엔드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량 제어가 정말 정확한 편이고 조금 이제 저렴한 보급형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의 편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커피를 담지 않고 포터피터를 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물만 계속 흘려보는 거예요. 이 흘러서 나오는 물의 양을 재보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엔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1, 2g 정도밖에 편차가 나지 않는데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의 편차가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머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출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서 조금 추출 편차가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싫다라고 하시면 추출할 때마다 저울로 계량을 하시면서 추출량을 보시면서 추출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그 정도의 오차 범위를 허용을 하셔가지고 추출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차 범위를 허용을 하시거나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하이엔드 머신을 구입하시면 그런 편차를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차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때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그룹별로 커피를 체결하지 않고 물만 흘려봤을 때 이 각 그룹에서 나오는 커피 물량이 비슷한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특정 그룹에서 물량이 좀 적게 나온다 아니면 좀 많게 나온다 하면은 그 그룹 헤드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얘가 패킹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이게 분쇄도가 좀 나도 모르게 좀 많이 쪼여져 있거나 아니면 풀어져 있거나 아니면 디스트리뷰터 높이가 이렇게 쓰다 보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육안으로 보면 이게 뭐 0.1mm 정도씩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쉽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템핑을 하다 보면 이게 바리스타들은 맨날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한 0.1mm 만 달라져도 뭔가 느낌이 달라. 뭔가 좀 덜 눌리는데? 더 들어가는데? 라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지하기 위해서 템핑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템핑으로 인해서 어떤 압력을 주는 작업이라기보다 그냥 그 템핑의 어떤 상태 값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템핑이라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왜 그러면 풋프레스 같은 오토 템퍼를 안 쓰냐? 저희가 이 풀만 빅스텝이라는 템퍼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IMS 바스켓하고 얘하고는 정말 그 유격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템핑을 했을 때 바스켓 가장자리에 있는 어떤 커피 원두 찌꺼기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얘가 템핑을 완벽하게 해주는데 제가 사용해본 몇몇 오토 템퍼들은 그 정도로 정확하게 템핑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맛의 뉘앙스의 커피 맛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토 템퍼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것과 비슷한 정도의 템핑이 되는 그런 오토 템퍼를 제가 찾게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오토 템퍼로 변경을 할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 풀만의 빅스텝 템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립감도 되게 좋고 이 손가락에 오는 부담감도 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유격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정확한 템핑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게 뭐냐면 그게 그냥 무진장 세게만 누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많이 눌러도 추출에서 수율이 안 나와. 템핑도 진짜 적당히 눌러야 얘가 적정한 압력대로 추출이 돼야 이게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퍽의 압력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얘를 더 많이 막 쥐어짜니까 수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출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압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레시피에서는 살짝 여유 있게 누르는 게 우리 커피는 잘 추출이 됐으니까 있는 힘껏 눌렀던 것보다 한 0.1mm 정도 높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이제 나머지는 바리스타가 한 0.1mm 정도를 눌러서 마무리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죠.
일단 그 적정 원두의 양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필터 바스켓에서 권장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g 바스켓에는 20g 정도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 추출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두 20g을 가지고 레벨링 툴을 1cm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40g을 추출하는데 대략 한 30초 정도 걸리게끔 거기에서 분쇄도도 조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레벨링 툴 높이도 한 0.1mm씩 조절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그 범위 안에 커피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정답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정말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다양한 변수들을 대입해보고 나온 이 결과값이 저희가 마셨을 때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결과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커피에는 대입할 수 있겠지만 다른 커피에는 대입이 안 될 수도 있는 레시피이고, 사실 또 이 레시피가 또 어떤 누구에는 맛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출하시는 분이 드셔보시고 이게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범위 안에서 세팅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범위 안에서 추출을 하시면 정말 커피가 맛없다라는 평가는 안 받으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기호의 범위인 거지 뭐 잘된 추출이다 잘 못된 추출이다의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블렌드를 많이 가지고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손님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바쁜 시간에 이 모든 거를 막 바꿔가면서 기계 세팅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렌드를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다른 블렌드 커피를 조금 대입을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저희가 뭐 완전 똑같이 추출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도직량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분쇄도를 다르게 한다든지 추출 시간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이런 변수들을 좀 다르게 제어할 수 있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변수값은 고정을 하고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변경하기 쉬운 변수값으로만 추출 레시피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출 레시피에서 변경하기 어려운 게 뭐 커피 머신의 물 온도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물 온도는 일단 고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바스켓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바꿔서 했었어요. 진짜 뭐 IMS 바스켓으로 쓰다가 뭐 시그니처 블루 같은 그런 좀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를 추출할 때는 VST 바스켓으로 바꿔서 추출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렇게 추출했을 때 맛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 근데 다른 변수들을 컨트롤해서도 충분히 그런 정도의 맛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빈번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값들, 그러니까 그라인더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커피의 어떤 분쇄도는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도직량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물 온도나 아니면 뭐 필터 바스켓이나 커피 머신의 압력이나 이런 거를 바꾸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수는 고정으로 해두고 저희가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제어를 해서 추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내리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신입 바리스타 직원이 들어왔을 때 해주는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신입 바리스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루틴을 통해서 실제로 추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입해 보셔가지고 추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불편한 목소리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올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은 좀 더 쾌적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 혹시 이렇게 보고도 커피 추출 세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세팅해드리고 샘플링을 해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가서 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연락 주세요.